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눌리고 눌리면서도 지금 그냥 생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야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싸울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요. 정치하는 분들의 바람이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쑥스러운 얘기예요. 경제가 부진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하나로 진단하신다면? 글쎄 이제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이 저성장이라는 게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길게 보고 대처를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저는 이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급변했어요. 세계 경제 환경이라든가 또 블록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말하자면 더 조건이 악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차분한 대처나 준비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안 그래도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후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차에 지금 이 계엄이라는 게 터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치명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어려운 사정에서 내팽개쳐진 아까 이야기한 자영업자, 청년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창업을 통해서 뭘 준비하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이건 누가 옆에서 스포트를 하죠? 내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고 국정안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나마 지금까지 뭐 가지던 그나마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될 테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 신호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소상공인들이 구조조정들이 많이 되기는 됐었는데 여전히 많죠. 그래서도 이분들을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네, 그 인력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눌리고 눌리면서도 지금 그냥 생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좀 그 다음에는 경제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어서 좀 좋아질 걸로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2년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조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결국 민주주의 법치 같은 우리 공동체의 합의한 게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경제도 함께 진짜 어려워지고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하여튼 그 경제 행위자들은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처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해왔던 튼튼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전부 뭐 흔히 하는 말로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각자 도생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망이잖아요.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 안보 분야에서 정세가 좀 결국 통상 압력이라든가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변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새 정부가 뭐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치러지고 하려면 아직도 한 반년 정도 기다리면 이건 너무 대책 없이 우리 기업들을 그냥 말하자면 덜판에 내모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현재로서는 국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여야 그다음 기업 지금 현재 있는 통상이라든가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에다가 과거에 1차, 2차 FTA 협상을 해봤거나 그 당시 통상을 담당했던 과거의 경험자들도 넣어서 지금 빨리 국가특별대책기구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안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야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싸울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당분 우리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런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패싱하고 지나갈 거라고. 그랬을 때 그냥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견뎌요? 다행히 우리는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트럼프 1기 정부 때 한미 FTA 재협상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빨리 살려서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빨리 발족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태생적으로 제왕적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리 개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분명히 이 사태의 본질은 뭐 인물 때문이냐 제도 때문이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제도와 인물이 잘못된 결합이 됐을 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대통령에게 무한의 권한과 무한의 책임을 주었다고 할 만한 이 제도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 제도는 손볼 때가 되었다. 적어도 대통령이 의회와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 감히 간섭을 하거나 뭐 거기하고 말하자면 저 무슨 다른 어떤 그 작용을 할 여지는 그건 아예 법적으로 분명히 봉쇄를 해야죠. 적어도 이 대통령 권력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결국 개헌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려면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적어도 이 헌법을 짓밟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개헌이라는 게 현실화되려면 어쨌든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직까지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에 벌어진 이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든 수습될 것 같다,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분명한 그게 정치 일정들이나 과정들이 사법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겠죠. 뭐 구체적인 방향까지 생각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왜 전직 국회의장님들 모여서 나온 거에 보면 사실은 안들은 거의 다 합의된 안들이 다 마련돼 있다. 그 중에서 아마 이렇게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제도 운영을 한 40년 해봤으니까 충분히 다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지난 40년 동안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 외국인들이지만 뭐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민의 권리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뭐 그런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대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요. 정치하는 분들의 바람이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못하고 있는 선거구 제도를 좀 손을 대야죠. 아니 그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데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설득을 못 하잖아요. 조정을 못 이뤄내잖아요. 왜? 자신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분들을 대리해보거나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당장 뭐 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선 때 논의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치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확실한 차기 대선이 유력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서 계속 우리 총리한테도 여쭤보시잖아요. 의향이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리더십의 주인이 될 생각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고민은 좀 있으시죠? 어떠세요? 글쎄 이제 뭐 그동안까지는 워낙 이제 탄핵 전국 자체가 막 불투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하고 말을 아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또 특히 무엇보다도 뭐예요? 우선 지금 안정이잖아요. 안정, 민생 회복 이런 거잖아요. 전국 안정, 민생 회복.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너도 어떤 네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이제는 뭐 저도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